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그녀, 나라입니다. 제가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입니다. 이 책은 2021년 3월에 10만 부 판매를 기념하여 스페셜 에디션으로 재출간된 베스트셀러이기도 합니다. 출판사는 스튜디오 오드리, 저자는 손인천님입니다. 이 책은 지금 내 마음을 잘 몰라서 되돌아보고 싶은 사람과 지금 너무 힘들고 지쳐서 마음의 위로를 얻으며 잠시 휴식을 취하고 싶은 사람, 그리고 나의 마음을 새롭게 다짐하고 앞으로 더 열심히 살려고 노력하는 사람에게 추천하고 싶은 책이에요. 저자는 인간관계, 자존감, 사랑, 인생, 이 모든 것에 지친 당신에게 타인과의 관계도 중요하지만 나와의 관계가 그보다 더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는 없듯이 모두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기에 타인의 평가에 흔들리지 말고 인생이라는 마라톤에서 자신의 코스대로 살아가면 된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책을 보면서 작가의 따뜻한 마음과 공감을 느낄 수 있었어요. 아마도 불운했던 어린 시절을 경험해서 나오는 현실적인 조언이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위로를 얻거나 낮아진 자존감으로 내가 지금 이래도 되는 걸까? 고민하고 있는 사람에게 이 책을 통해 순간순간을 결정 내릴 수 있는 힘을 얻을 수 있는 책이에요. 그럼 저와 함께 자신의 삶의 주인공이 되기 위해 책 속으로 들어가 보실게요. 프롤로그. 우리는 어릴 적부터 무언가를 성취하고 잘해야만 인정받는다고 배워왔습니다. 그래서 너무 힘든 책임이나 과한 의무를 잠시 내려놓고 쉰다는 사실에 어색함을 느끼고 죄책감을 가집니다. 타인을 신경 쓰면서도 치열하게 경쟁하고 그 와중에 나 자신을 보호해야 살아남는 세상에서 애쓰다 보면 스트레스가 심해지고 피로가 쌓여만 갑니다. 세상사를 등지고 산에 들어가 살지 않는 이상 현실에서 스트레스를 피하는 것은 불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저는 수많은 사람들의 삶을 지켜보면서 그리고 직접 이야기를 들으면서 대부분의 문제가 인간관계, 즉 타인과 연결된 것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대인관계나 삶에 대처하는 법은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렇기에 제 생각을 강요하지는 않을 겁니다. 단지 이런 관점도 있다고 들려드리고 싶습니다. 저의 생각을 정답으로 삼길 바라는 마음이 아니라 문제를 해결할 때 조금이나마 도움을 얻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일단 책을 잠시 덮고 눈을 감아보세요. 눈을 감는 것만으로 마음을 가라앉히는데 큰 도움이 되니 꼭 해보세요. 그런 다음 내 휴식에 걸림돌이 되는 것들에게 이렇게 말하기 바랍니다. 오늘은 이만 좀 쉴게요. 여러분이 이 책을 읽는 동안에는 머릿속에 맴도는 복잡한 생각을 잠시나마 내려놓고 편안한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진짜 휴식을 취하는 방법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모두를 사랑할 수 없듯 모두로부터 사랑받을 수 없다. 다른 사람의 하이라이트신과 비교하지 말 것. 세상에서 가장 쓸데없는 감정 낭비가 자신과 남을 비교하는 것이다. 물론 나 또한 이따금 타인과 나를 비교하며 열등감을 느끼지만 그런 비교는 현재 위치에서 더 분발할 수 있는 동력으로 삼는 수준에서 그치지 그 이상으로 넘어가진 않는다. 비교가 과하면 자책이 심해져 상처받고 괴로울 뿐이다. 그리고 남들과의 비교가 무의미한 가장 큰 이유는
당신이 선망하는 타인의 모습이 그 사람의 하이라이트 씬이기 때문이다. 정교하게 계산된 각도와 구도로 찍은 후 보정까지 더한 사진 속 타인의 모습과 평소 나의 초췌한 모습을 비교하는 것은 애초에 잘못된 일이다. 그리고 모순적이게도 인간은 자신에게 없는 것을 서로 부러워하면서 산다. 남과 나를 저울질하면서 혼자 상처받지 말고 오늘 내가 일궈낸 일을 감사하며 그것들을 사랑하는 연습을 하자. 다른 사람을 부러워한다는 것은 당신이 그가 가진 어떤 특성을 동경한다는 것이다. 그 사람이 되길 원하는 것이 아니므로 그 특성을 추구하고 자신만의 개성으로 녹여내면 된다. 밑바닥에 있는 사람에겐 올라갈 일만 남았다. 어느 정도 올라간 사람은 그 상태를 유지하기만 하면 된다. 받아들이기에 따라 쉬울 수도 있고 어려울 수도 있지만 어차피 나아가야 하며 스스로가 믿는 그 길을 천천히 나아가자. 그리고 내가 가진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 고민하는 편이 누군가를 부러워하는 일보다 훨씬 더욱 생산적이지 않을까? 나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하는 자세. 사람을 좋아하는 데 이유가 없듯 싫어하는 데에도 구체적인 이유가 없다. 조금 전까지 당신과 정답게 이야기했던 사람. 방금 막 웃으면서 헤어진 그 사람이 속으로는 당신을 싫어할 수도 있다. 겉으로는 살갑게 대해도 뒤돌아서자마자 당신의 험담을 시작할지도 모르는 일이다. 나는 매일 사람들로부터 고민 상담을 받는데 고민의 상당수가 특정 인물에게 미움을 받고 있어서 걱정이라는 내용이다. 그때마다 나는 단호하게 말한다. 아무 이유 없이 남을 험담하는 것이 습관화된 사람과는 처음부터 거리를 두고 지내는 편이 낫습니다. 뒤늦게 알았으면 그때부터 거리를 두고요. 몸도 마음도 최대한 멀리하는 것이 좋아요. 쌈딱이 될 것이 아닌 이상 말이죠.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노력해봤자 상처만 받을 뿐 얻을 것은 아무것도 없다. 당신이 모든 사람을 사랑할 수 없듯이 모든 사람으로부터 사랑받을 수 있을 거라는 기대를 버려야 한다. 나를 잃어가면서까지 나를 싫어하는 사람에게 신경 쏟을 필요가 없다. 최대 수명 120세를 바라보는 시대인데 내 소중한 이들에게 집중하기에도 에너지가 모자라지 않은가. 다만 나와 엇갈린 사람을 통해 나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지 배울 수 있고 어떤 사람과 안 맞는지 깨달을 수 있다. 물론 이유 없이 나를 싫어하는 사람은 거르는 편이 좋다. 단 제3자의 길을 막아주는 사람은 없으니 오해가 있다면 그들에게는 당신이 직접 해명해야 할 것이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는 것이 인간관계지만 반대로 원하는 대로 만들어 갈 수 있는 것 또한 인간관계다. 이런저런 과정을 거치다 보면 결국 남을 사람은 남는다. 그 후에는 당신과 잘 맞는 그 사람과 돈독한 관계를 만들어 가면 된다. 가짜를 거르는 계기는 반드시 온다. 나는 그동안 다른 사람의 눈치를 너무 많이 보며 살아왔다. 사람들과 원만하게 지내고 싶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내가 베푼 호의는 그들이 당연히 누려야 할 권리가 되었다. 상황이 잘못됐음을 느낄 무렵엔 바로잡기 어려운 지경이라 자연스레 포기하는 단계에 이르렀다. 그래, 내 선에서 참고 끝내는 게 편하지. 더는 일을 크게 만들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정말 그게 최선일까? 당신이 참기로 마음 먹었다면 말리지 않겠지만 최소한 당신 혼자 힘들어하는 관계는 문제가 있다는 점만은 분명히 말해주고 싶다. 관계는 두 사람의 노력으로 꾸려나가는 것인데 왜 한쪽만 불편을 감수해야 할까? 베풀 만큼 베풀었고 참을 만큼 참았는데도 상대가 변하지 않는다면
혼자 전전긍긍하기보다 정리하는 편이 낫다. 대화를 시도해도 일방통행일 뿐 이해와 존중을 받지 못한다면 그런 사람 때문에 감정을 낭비하지 않았으면 한다. 설령 당신이 그와 의도적으로 거리를 두거나 관계를 끊는다 해도 스스로를 나쁜 사람으로 몰아갈 필요가 없다. 타인도 당신을 비난할 자격이 없다. 잘못한 쪽은 오히려 당신이 상처투성이가 될 때까지 방관한 그 사람이다. 변하지 않을 관계를 끈질기게 붙잡고 있는 것만큼이나 미련한 행동은 없다. 그러니 새롭게 출발한다 생각하고 이참에 가치관 또한 재정립해보면 어떨까? 내 사람을 구분하는 방법. 인간관계에서 일어나는 갈등이 무서운 이유는 뭘까? 서로 다투고 등을 돌린 순간부터 편을 가르기 시작하고 상대방에 관한 과장된 소문과 험담을 걷잡을 수 없이 키워옮기기 때문이다. 남의 험담만큼 재밌는 이야기거리가 없으며 험담하는 사람들에게 소문의 사실 여부는 중요하지 않다. 반면 사실 여부가 밝혀지기 전까지 함부로 말하지 않거나 당사자에게 직접 어떻게 됐느냐 물어보는 사람도 있다. 가까운 사이가 아니라면 언급을 자제하고 그 사람을 피하면 되고 나를 믿어줄 사람이라는 확신이 든다면 그에게라도 해명하면 된다. 좋은 사람과 쓰레기를 구분하려면 그에게 착하고 상냥하게 대해주어라. 좋은 사람은 후일 한 번쯤 너에게 보답할 방법을 고민해 볼 것이고 쓰레기는 슬슬 가면을 벗을 준비를 할 것이다. 모건 프리먼. 적당한 거리감이 필요한 이유. 인간관계에서 거리란 침범하거나 간섭할 수 없는 영역을 일컫는다. 보통 친하지 않거나 서먹한 사이일 때 거리가 있다고 느끼지만 가까운 관계에서도 거리두기는 반드시 필요하다. 적절한 거리, 간격이 있어야 우리는 상처받지 않는다. 거리가 있는데도 상처받는다면 그것은 아직 홀로 서지 못했다는 증거다. 사람이 사람에게 가지는 감정은 매우 섬세하고 복잡하다. 애증이 그 대표적인 감정이다. 사랑하는 마음과 미워하는 마음이 혼재된 이 감정은 가족 안에서 흔히 볼 수 있다. 나는 떨어지기 힘든 관계일수록 거리를 확보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물리적으로 멀어지면 상대를 다른 각도로 바라보게 되기도 하고 상대에게 품었던 증오나 분노, 원망 같은 감정들이 자연스레 수그러지기도 한다. 나는 성인이 되자마자 어머니에게서 독립했다. 어머니와 떨어져 지내니 그동안 품었던 분노와 원망이 어느 정도 해소되었고 심지어는 그토록 미워했던 어머니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만약 상대와 너무 가까워서 고민이라면 잠시 떨어져 생각을 정리한 후 다시 만나는 것은 어떨까? 아마 감회가 새로울 것이다. 하지만 살다 보면 물리적으로 거리를 두기 힘든 경우도 있다. 그럴 때 필요한 건 역시 거리두기다. 그 방법 중 하나로 지나치게 사적인 이야기를 하지 않는 것이 있다. 일상에서 형식적으로 안부를 묻고 답하는 건 괜찮지만 괜히 사이가 깊어질 만한 주제나 고민거리는 굳이 꺼내지 말자. 호감이 있고 친해지고 싶은 사람이 아니라면 말을 아끼는 것이 현명한 거리두기가 될 수 있다.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의 특징. 자존감이 낮은 사람과 높은 사람은 각각 어떤 특징이 있을까? 사실 그런 건 없다. 나는 사람을 학술 용어 분류하듯 나눌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인터넷에 돌아다니는 자존감 높은 사람의 7가지 특징 같은 글들은 너무나 추상적이다.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명확하지 않으면 그만큼 해석이 다양해 잘못 받아들이기 쉽다. 그리고 잘못된 정보의 틀 안에 나를 가두게 된다. 이는 자신을 왜곡하여 인식하는 계기가 된다.
차라리 다음과 같은 간단한 테스트를 권하겠다. 당신은 쓸모없는 사람이야. 이런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어떤가? 조금이라도 기분이 상한다면 그것은 당신이 스스로를 쓸모없는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는 증거다. 일말의 믿음일지라도 당신 스스로 잘하고 있다는 생각이 당신에게 존재하기 때문이다. 매일 아침 힘겹게 일어나 출근하는 직장인과 밤늦게까지 공부하는 학생, 공휴일에도 일하는 생산직 종사자, 승무원, 혹은 편의점 아르바이트생까지 모두가 자신의 위치에서 제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다.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아르바이트하는 대학생이 직장인을 부러워할 필요는 없다. 반대로 직장인은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여행을 떠날 수 있는 학생의 신분을 부러워하기도 하니까 말이다. 인생이라는 마라톤을 달리면서 다른 사람의 코스를 자꾸 쳐다보며 자신의 코스에 만족하지 못하게 된다. 어차피 자신의 길을 가다 보면 남들의 코스와 멀어지기 마련이다. 나는 내 앞에 놓인 코스를 완주할 생각만 하면 된다. 중간에 쉬어도 되고 뛰어가도 되고 천천히 걸어가도 된다. 그릇 땐 정보의 늪에 빠져 누군가가 정해놓은 기준에 맞추는 짓은 내가 내 발목을 붙잡는 행위일 뿐이다. 넘어져도 괜찮다. 결국에는 잘 될 테니까. 정신없이 뛰다 보면 누구나 넘어지기 마련이다. 그러니 지나친 근심은 접어두길 바란다. 한번 넘어진다고 인생의 승부가 결정되진 않는다. 인생은 100m 달리기가 아니라 장거리를 달리는 마라톤과 같아서 조금 뒤처진다고 끝이라고 판단하긴 이르다. 실패를 마치 예상한 것처럼 받아들이면 원치 않는 결과가 나와도 조금은 담담해질 수 있다. 실패해도 된다. 그 실패가 있기에 성공의 값어치가 비약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만약 당장 일어설 수 없을 것 같다면 넘어진 자리에서 슬픔의 눈물을 모두 쏟아내도 된다. 지나간 일에 대해 아무렇지 않은 투로 얘기하는 사람을 보면 안타깝다. 그 당시에 자신한테는 결코 가벼운 일이 아니었을 텐데. 그러니 한 가지만 약속하자. 먼 훗날 과거를 돌아볼 때 지금 흘린 눈물을 가벼이 여기지 않겠다고 말이다. 지금까지 책 읽어주는 그녀 라라였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 되는 거 아시죠? 저는 항상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사랑합니다.